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부 토론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토론인데요. 오늘도 두 부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현성 부원장, 또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이동호 부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김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입니다. 네, 지난주보다 좀 더 친해지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부부싸움은 뭐 이렇게 칼로 물베기라고. 부부라니요. 네, 두 부원장님. 네, 먼저 어제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부 토론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토론인데요. 오늘도 두 부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현성 부원장, 또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이동호 부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김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입니다. 네, 지난주보다 좀 더 친해지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부부싸움은 뭐 이렇게 칼로 물베기라고. 부부라니요. 네, 두 부원장님. 네, 먼저 어제 치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친홍대, 친박대, 중립 3자 구도로 치러졌는데 예상대로 친홍계로 분류되는 김성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예. 김성태 의원의 당선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새 원내대표를 맞이하신 이동호 부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 자유한국당의 과제는 지금 현재 뭐 압도적인 70%의 지지를 가지고 네. 지금 사실상 우리 그 대표는 좌파 광풍이시다라고 그랬지만 어쨌든 상당한 압력으로 지금 전국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적폐 수사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밀어붙이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야당 입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또 일정 부분 저지하고 예. 또 일정 부분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홍준표 대표는 원외이니까 네. 아무래도 그 문제에 직접 개입할 여지가 없죠. 그런 측면에 사실상 좀 싸울 수 있는 원내대표를 맞이해야 된다는 것은 자기당 과제였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번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런 야당의 투쟁 야당으로서의 위상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중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어제 경선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김현성 부원장님은 제1야당 새 원내대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도 네. 결국은 이게 여론의 흐름에 크게 반할 수 없구나라는 걸 이제 보여준 사건이고 제가 이제 모 자리에서 네. 여러 사람이 있는데 1차에서 김성태 의원이 통과될 거다라고 그랬더니 다들 너는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판단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일단 그 정우택 대표 체제에서 홍준표 대표가 일종의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한 것 같은데 일종의 약간 원내대책과 관련돼서는 늘 약간 좀 이렇게 서로 간에 좀 불협화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좀 우리 이견이 이동호 있었죠. 부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이참에 어떻게든 홍준표 대표가 책임 있게 본인이 하겠다라는 이거에 대해서 네. 아마 이제 야당의 의원들이 예. 좀 이게 동의해 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제 과감하게 이제 본인 직을 네. 그 지선과 연결시켰지 않습니까? 예. 지선에서 예를 들면 TK와 PK를 지키지 못하면 본인 대표 물러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던 상황에서 저는 이제 완벽한 책임을 묻는 이제 구도가 됐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야당이 어떻게 보면 조금 체계를 잡는 게 아닌가 좀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김현성 부원장님 말이에요. 네. 가만히 놔도 혼자서 다 하겠어요. 누가 좀 끼어들어야지. 네. 친홍계가 사실, 그만큼 강력했다고 봐야 될까요? 친홍이라기보다는 네. 결정적으로 예산안에 통과되는 것이 그리고 무력한 우리 야당의 대응이 아마 의원들과 국민들 여론을 자극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 예산안은 문제가 많은 예산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그 소득주도 성장, 기초임금에 미달된 부분을 3조 원 정도 준다 할지, 공무원을 정액한다 할지, 그런 측면들을 볼 때 예. 사실상 그동안 저희 자유한국당이 주장해온 것들에 비해 전혀 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뭔가 강력한 입장 표명과 그리고 우리가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들을 가지고 투쟁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선전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중간 합의하고 나오고 이런 과정들이
보면서 우리 국민들, 우리 야당을 지지하는 그 국민들도 그렇고 예. 또 한편으로 국회의원들도 뭔가 투쟁하는 야당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들이 결정적 요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산안 나오니까 얘기 안 할 수, 예. 얘기를 안 할 수 없네. 또 얘기가, 일단 네. 예산안 문제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하도 네. 예산안을 국회에서 늘 시간에 맞춰서 통과를 못 시키니까 네. 이게 이제 그 한 달 전에 자동으로 상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야가 합의를 안 하면 정부 안으로 자동으로 상정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런 거고. 근데 선진화법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늦게 또 이번에 그 통과시킨 거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과연 이게 예측하지 못한 일이 아닌데도 이 야당이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법인세법이니 국회의원 뭐 공무원 증언이니 이게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네. 야당에서 이 문제를 애초부터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다가 갑자기 그 시점에 대해서 마치 헐리우드 액션 하듯이 완전히 아니, 저희가 그렇지 문제제기 안 않습니까? 한 게 아니고 우리도 네. 문제제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럼 원내대표의 전략 그러니까 실책이었던 뭔가 건가요? 원내대표단 측에서 이런 전략을 좀 잘 세웠어야 되는데 잘 세우지 못했다는 데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안 통과된 거 저도 한마디 하면 헌법 위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헌법 57조에 보면 네. 정부가 낸 그 안에 대해서 증액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국회 원래 기능은 그 영국에서 예. 세금을 마음대로 걷지 못하도록 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세금 문제는 국회의 원래 기능과 굉장히 중요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도 예. 그 정신을 받아서 함부로 증액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 증액한다면 그건 국민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번에 막판에 합의되는 과정이 보세요. SOC 예산 줄였다가 갑자기 3조인가 얼마가 늘어났잖아요. 저희가 원래 김성태 원내대표의 당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산안으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자,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당면 과제가 첫째도 둘째도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자신이 투쟁 전문가라면서 강한 투쟁을 예고했는데요. 임시국회 순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현성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야당의 역할이라는 게 네. 과연 싸우는 것만 있느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 여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들어 준 것은 예. 강한 문재인 정부와 강한 여당이다. 오히려.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야당의 어떤 자기 살 길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 이상 박근혜 탄핵과 관련돼서 빨리 지우기 하지 않으면 네. 지금 야당이 이 상황에서 살 수가 없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이제 반증인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박근혜 지우기의 본질은 뭐냐? 결국은 적폐청산이에요. 근데 이제 김성태 지금 원내대표 취임 그 일성은 뭐 정치 보복이라는 둥 뭐 이 문제를 굉장히 좀 저는 그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당선된 것은 예. 박근혜 정부와 그 전에 어떤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적폐들을 네. 빨리 보내라. 라는 건데 역으로 지금 김성태 아니 뭐가 싸우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김성태 대표가 싸운다는 게 그 문재인 케어를 막는데 싸우느냐, 네. 아니면 비정규직 정규직을 막는데 싸우느냐, 최저임금을 하지 않겠다고 싸우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김성태 대표가 지금 당에서 뭘 맡고 있냐, 뭐 그 적폐청산, 뭐 네. 정치보복, 뭐 위원장 특위위원장 맡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그러니까. 딜레마일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본인을 당선시킨 것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네. 탈박근혜를 위한 당선인데 그 본질은 적폐청산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적폐청산을 막아야 되는 것처럼 지금 딜레마에 지금- 빠졌다. 예, 예. 지금 저는 지금 그래서 첫 일성도 저는 오히려 예. 민생은 좀 적극적으로 돕겠다. 도울 건 돕겠다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싸우겠다라고 나오는 거는 제가 좀 의외였어요, 솔직히. 그건- 이동호 부원장님. 그건 지금 우리 그 김현성 부원장이 여당 입장이니까 뭐 예.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희 지금 자유한국당 보기에는 지금 폭정의 시대입니다. 아이 무슨 걱정입니까? 명백하게 정치 보복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우병우 수석 지금 5번째인가 4번째인가 지금 계속 소환이 됐죠. 네, 계속 소환돼서 계속 각하되고 계속 아니 누가 봐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수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거기다가 아니 우병우 수석 그러면은 뭐 그동안 네. 특검은 뭐 한 겁니까? 아니 그렇게 사람 갖다 놓고 계속 구속해가지고 적부심에서 계속 풀려나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그 뭡니까 그 이명박 정부 때까지 다 거슬러 와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무리한 수사니까 지금 김태호 그 대외전략 그 기획관에 대해서도 지금 그 법원에서 그 지금 예를 들면 구속을 불가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볼 때 죄가 없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럼 앞으로 잘 싸울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렇게 보면 아니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지금 김현성 부원장이 네. 그 적폐청산인데 저는 오히려 적폐는 그 지금 그동안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는 강성 귀족 노조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세요. 광주에서요. 네. 지금 그 뭡니까 그 광주시장이 그 기아차가 지금 와 있는데 예. 거기에 한 4천만 원짜리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고 해가지고 예. 예? 광주에서 지금 몇 년째 제안했지만 그 노조들이 한 1억짜리 받는 노조들이 반대하고 지금 그 뭡니까 광주 그 시장이 몇 년째 못 하고 있어요. 그 청년 일자리 못 만들고 있다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금 기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어쨌든 그 세계적인 그 뭡니까 경쟁 구도에서 어렵게 예.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상 우리는 귀족 노조도 그럼 좀 양보해야죠. 내가 우리 사회 적폐는 저는 박근혜 물론 넌 그 국정 실패가 분명히 분명히 국정 실패에 나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예. 정말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있는데 왜 유독 박근혜만 몰고 적폐청산이 또, 너무 예. 몰려 있다. 아니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정치 법원을 이야기하는 아니, 거고 지금 노조가 잠깐만 하나만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네. 지금 보세요. 지금 국정원법도 바꾼다 그러잖아요. 네. 수사 못 하겠다는 거고. 그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안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리고 간첩들로부터 대한민국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바꾸자 그러죠. 그다음에 경제 지금 완전히 뭡니까 세금 풀어서 국민들이 예. 나눠주겠다 그러. 내가 볼 때는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겠다는 겁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싸울 거리가 많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 근데 네, 김성태 한마디씩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 노조 출신 아닌가요? 그렇죠. 한국노총 출신이죠. 그러니까 한국노총하고 알지만 민주노총하고 좀 서로 이념적 차이도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저는 이제 그 얘기는 좀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적폐의 본질이 예. 저는 이제 지금 노조 문제는 뭐 전 달리 치고라도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헌법과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완전히 기만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제 국정기관을 이용해서 댓글을 달아서 예. 당선되지 말아야 될 대통령을 당선시킨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게 본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난번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 게 그 몇 명 앉아서 댓글 달아서 당선돼서 생각하세요? 네. 아니 저는 몇 명이든 하나든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군대가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국정원이 네. 댓글을 달아서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지금 네. 당선 무효행위죠. 당선 북한의 무효. 사이버 잠시만요. 요원들이 네. 이게 또 김성태 원내대표의 당선이 아까 예산안에서 또 이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까지 왔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네, 다시 또 이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현성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동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함께하는 열린 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부부 토론을 듣고 계십니다. 네, 부부토론 두 번째 시간도 역시 뜨겁습니다. 이제 야권발 정계 개편 가능성 전국 전망 주제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선출로 바른정당 의원들의 추가 복당, 그러니까 3차 복당이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동호 부원장님이 이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복당을 검토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런 얘기는 들립니다. 네.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그동안은 뭐 쪽문을 열어놓은 데다가 대문을 열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보수의 통합이라는 과제가 시대적 과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실수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의 그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레프트 하는 좌편향적 정책에 대해서 물론 뭐 저기는 뭐 아니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기 네.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민주당. 부원장님. 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잠깐 내 네.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수 통합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김성태 의원의 지적은 뭐 타당한 지적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바른정당 의원들이 추가로 자유한국당에 복당하면 원내 일당 자리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이제 손바닥도 이제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네. 야당이 빨리 자중 질환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파트너가 생기는 거고 네. 그래야 전국이 안정화되는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정말로 뭐 어떻게 보면 야당 전체가 질이 멸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실 국정감사도 네. 생각해 보면 국정감사가 야당의 가장 큰 꽃을 피울 수 있는 자리인데 국정감사도 거의 여당이 다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여당 비판하고 네. 문재인 정부 비판해서 뭔가 본인들이 돋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여당이 못했고 다 했다면 좀 예산도 그렇잖아요. 예산 정국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 임시국회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 빨리 좀 이렇게 체제를 정비했으면 좋겠다라고 보는데 네. 지금 이제 그 김성태 지금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인해서 저는 약간 국민의당의 통합 작업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바빠지겠구나 국민의당 예. 쪽이. 왜냐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 바른정당에 가신 분들은 네. 원래 자유한국당 성향의 분들이 많았고 예. 김성태 대표가 당선됨으로써 약간 레드카펫을 까는 느낌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제 개별 복당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그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 통합파가 상당히 조금 좀 젠걸음을 할 수밖에 없겠다. 예. 지금 그래서 상당히 좀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맞물려 같아요. 있죠. 네네. 참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대문을 열어놓으면 좀 성과가 있을까요? 우선 나머지 의원들의 개별적 판단이니까 그건 예측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선 예. 가장 큰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물론 우리 바른당 내부에서 유승민 의원 이런 분들 아까 하태경 의원 같은 예. 분들이야 어쨌든 지금 나름대로 독재 영역을 개척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원내 의석이 끼어졌기 때문에 할 수 예. 없죠. 바른정당 입장에서. 근데 문제는 국민당에 있습니다. 국민당은 두 가지 기반이 있습니다. 아시지만 네. 호남 기반이 있고 또 수도권 기반이 있습니다. 예. 수도권 기반은 뭔가 좀 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도적인 편향을 요구하고 있고 호남은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진보적인 정책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사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예. 지난번 국민의당이 나름대로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킨 것은 예. 운동권 정치에 대한 나름대로 호남 사람들의 일종의 다른 요구를 반영해서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호남이 다시 또 더불어민주당 쪽에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수립할 것인가. 네. 호남에 기반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럼 더불어민주당 보조를 맞추고 싶어 할 거고. 예. 그다음에 수도권에 나름대로 중도적 기반을 잡거나 안철수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더불어민주당 다른 위상을 잡고 싶어 하고 할 싶은 거라고. 거고. 그 사이에서 지금 양손에 떡을 쥐고 무엇을 먹을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자유한국당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도 보시는 보기에는 거죠? 국민의당이 뭔가 좀 입장을 정확하게 해라. 더불어당하고 가려면 같이 가든지 안 그러면 야당 입장을 가든지 뭔가 예. 입장을 분명히 해라. 그리고 바른당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도 좀 그러면 네. 그동안 계속 그러지 말고 분명히 입장을 해란 말이에요. 더불어당하고 같이 갈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입장을 갈 건지. 네. 그래야 우리도 전략 수립하기 편하지 않아요? 예. 김윤선 부원장님, 예산안 네. 처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사이가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두 당의 관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어떻게 보면 다당제 정치의 하나의 그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국민의당이 지금 어느 한쪽의 편을 정확히 들기 어려운 것 자체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처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지향하는 게 네.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지를 넓혀주겠다. 그러면서 다당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존재 이유가 그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저는 자꾸 통합 문제에 천착하는 것은 본인들의 그 어떤 정체성을 완전히 희석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그 전에 본인들의 존재감, 예를 들면 정의당이 네. 몇색 되지 않지만 네. 정의당의 어떤 뭐라고 그래요? 그 살생부라고 그래갖고 청문회 때 정의당이 반대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정의당이 있었죠. 되면 되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충분히 망운석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39석이죠. 네. 최명길
보면 되니까 39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이 충분히 여야의 사이에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예. 충분히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론이만 있다 보니까 네. 본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예. 민주당 정체성이냐 자유한국당 정체성이냐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 예를 들면 예.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최소임금을 올리는 거에 있어서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정책적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국민의당을 위장야당이라고 비판했는데 예, 예, 예. 안철수 대표가 중추야당이라고 아재 개그로 맞받아쳤습니다. 이동호 부원장님, 국민의당이 여전히 위장야당이라고 보십니까? 말을 뭐라고 하든 짧게 얘기해 주셔야 그 됩니다. 본질들은 비슷합니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이중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네. 그 입장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손 들어줬잖아요. 네. 자신 입장 전혀 밝히지도 않고 예산에 대한 자신 입장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똑같이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나중에 정치적인 뒷거래 했지 않습니까? 전 그러면 뭐 그거는 저희부터 이중대로 볼 수밖에 없죠. 예. 아, 참, 부부 토론. 오늘도 두 번째 토론도 뜨겁고 흥미로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다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두 분 간에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김현성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이동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님 두 분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